네, 가상화폐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영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윤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권 씨가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형량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조정하는 합의, 이른바 플리바겐에 따라서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권 씨에게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실제로 법원은 그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1,900만 달러, 우리 돈 약 279억 원과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이후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침묵을 이어왔던 미국 정부가 중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일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답변, 중립이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까지 진입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켜온 미국 정부가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백악관은 일본을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계를 내세워 감쌌는데요. 특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한층 두터워졌음을 재차 알렸습니다. 캐롤라인 레빈 백악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And he believe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in a position to have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our very strong alliance with Japan. 줄곧 침묵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백악관이 내놓은 이 같은 견해는 명분과 실리 모두 잃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일본과의 동맹은 이전과 다름없이 굳건히 유지하되 무역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견제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미국이 추가 행동을 예고했나 보네요. 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계속해서 압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유조선 억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내비친 건데요.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당분간 직접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going to stand by and watch sanctioned vessels sail the seas with black market oil. 이는 미국과 직접 갈등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더해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까지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유의 암거래에 대한 대응을 내세웠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보다 복잡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인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눈독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 기업인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요? 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올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선정해 발표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는 인공지능 AI의 설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꼽았습니다. 타임은 올해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한 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AI는 핵무기 이후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임 표지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 같은 AI 관련 기업의 최고 경영자 8명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